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수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기본 개념 및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이공계 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및 문제풀이 시간으로 준비되었고, 본 학습을 통해서 숙제나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에서도 반도체의 기본 상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반도체란 무엇인가 라는 반도체의 개념에 대한 이해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물질 그룹, 즉 도체와 반도체 사이 또는 반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전도성, 즉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특성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지선다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2배 차이가 난다, 2번은 100배 차이가 난다, 3번은 10,000배, 4번은 10의 10승배 차이가 난다라고 할 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컨덕티비티 차트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부도체와 반도체 그리고 도체로 분류할 수 있고 각 물질의 전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유리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같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경우는 전도성이 10의 마이너스 1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 내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도체, 특히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로 우리가 실리콘을 들 수 있는데요. 실리콘의 경우는 전도성이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체와 비교했을 때 전도성이 10의 10승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이나 니켈 같은 금속이 대표적인 도체에 해당하는데, 도체의 경우는 전도성이 10의 7승, 8승, 9승 정도로 되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도 전도성이 10의 10승배 정도 높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부도체와 반도체 사이의 전도성은 약 10의 10승 내외로 차이가 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잘 흘러야 되는 상황, 즉 생활 속에서의 배전이나 또는 대량의 전력을 전달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도체는 전기가 너무 잘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흐름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부도체보다는 월등히 전기가 잘 흐르지만 도체보다는 훨씬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가 적절히 전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기기나 컴퓨터의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 물질들 사이에 전도성이 2배나 100배도 아니고 10의 10승배씩 높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원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대표적인 반도체인 실리콘 원자의 체외곽 전자의 개수를 묻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원자 오비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4번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14개의 일렉트론을 오비탈에 채우게 되면 1s2, 2s2, 2p6 이렇게 해서 2개, 6개, 총 10개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3s2, 3p2 이렇게 해서 2개, 총 4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원자의 체외곽 전자의 개수는 총 4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원자의 경우에 이 내부에 있는 10개의 전자는 우리가 코어 일렉트론 또는 내각 전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체외곽에 있는 이 4개의 전자를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 또는 체외곽 전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코어 일렉트론은 원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인터랙션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체외곽 전자는 체외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접 원자 또는 주변 환경과 강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리콘 원자들이
주변에 다른 실리콘 원자들과 함께 모여서 고체를 이루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체외곽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인접한 원자들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실제 어떤 고체 물질 안에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자가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는 여전히 특정 원자 내에서 소위 말하는 결합 오비탈에 구속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전도성이 높아지는데 전도성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구속되어서 전자가 전도성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부도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전자가 주변의 탄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전도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도체와 반도체 둘 다 전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면서 구속되어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부도체와 달리 반도체는 전류가 10의 10승배나 높게 흐르게 될까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실리콘 고체 물질의 절대 온도가 0켈빈에 가까우면 반도체도 부도체와 비슷하게 전도성이 매우 낮지만 온도가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룸 템퍼러처에 해당하는 300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이제 열 진동을 하면서 일부 전자들이 앞서 언급했던 공유 결합을 깨고 이제 자유전자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컨덕션 일렉트론, 즉 전도 전자가 되어서 전류 흐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가 공유 결합을 깨고 전도 전자가 되면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유 결합을 깨고 전자가 전도 전자가 되면 이 빈자리에는 이제 양의 전하를 띠는 전공이 생성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자와 전공의 쌍이 생성이 된다 또는 엘렉트론과 홀 페어가 크리에이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에 의해서 전자들이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됨으로 해서 반도체는 부도체와 달리 전도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큐빅 센티미터 부피의 이러한 반도체 물질 안에 예를 들어서 1cm에 해당하는 실리콘 물질이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공유 결합을 하면서 구속된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류 흐름에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큐빅 센티미터 부피의 반도체 물질 안에서 실제 이 전도 전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 전도 전자는 대략적으로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큐빅 센티미터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도 전자가 1.5 곱하기 10의 10승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공의 개수도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큐빅 센티미터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의 개수, 큐빅 센티미터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 또는 전자의 농도를 가지고 N이라고 표현하고 전공의 개수를 가지고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전자와 전공이 생성이 되었고 이 전자와 전공이 생성된 반도체 물질 안에서 우리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양의 전압을 가하고 왼쪽에 음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결국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엘렉트릭 필드가 발생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전도 전자가 이제 전극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전공은 빈자리는 기존에 있던 다른 엘렉트론이 이 전공을 채우게 되면 빈자리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엘렉트론이 빈자리를 채우게 되면 전공은 왼쪽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양의 전하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전공이 서로 가해지는 전압에서 이동하면서 전류 흐름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절대 온도 300켈빈에서 앞서 언급했던 이 자유전자, 즉 공유 결합을 벗어난 자유전자가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큐빅 센티미터 부피에 해당하는 고체 반도체 또는 실리콘 물질 안에 실제 원자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큐빅 센티미터에 실리콘 물질을 가정을 했을 때 이 큐빅 센티미터 실리콘 안에 원자의 개수는 약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체 물질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리콘이 아닌 실버 같은 도체 물질의 경우에는 금속의 경우도 이 같은 큐빅 센티미터 안에 대략적으로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뜻은 그래서 이런 물질, 서로 다른 물질들 간의 밀도는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 금속이나 반도체 모두 같은 부피 안에는 원자 개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리콘에서 대략적으로 5 곱하기 10의 22승계 원자가 존재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각의 원자들은 4개의 체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4개 곱하기 5 곱하기 10의 22승,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전자들이 실리콘 원자 내에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공유 결합을 깨고 전도 전자가 되는 전자의 개수는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큐빅 센티미터 안에 이제 자유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에서 공유 결합을 깬 전자는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리고 실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을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2 곱하기 10의 23승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 그래서 이 지수승을 갖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0.000에서 얘가 1%,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의 전자가 공유 결합을 깨고 자유전자가 된다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개수나 전체 부피 안에 있는 공유 결합하고 있는 전자 대비 굉장히 1%보다도 훨씬 적은 극미량의 전자들이 공유 결합을 깨고 전도 전자 또는 자유전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버 같은 금속은 앞서 언급했던 공유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원자, 즉 이 10의 22승계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자들이 모두 체외곽 전자를 자유전자로 내주게 되고, 따라서 금속의 경우에는 모든 원자들이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전도전자의 개수가 10의 22승에서 10의 23승계 정도까지 전도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실버를 비교를 했을 때 자유전자의 개수가 대략적으로 10의 12승에서 10의 13승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확인한 차트에서처럼 금속과 실리콘 사이의 전도성은 10의 10승에서 10의 13승배 정도로 자유전자의 개수만큼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반도체 물질의 전도성, 그리고 그 전도성에 기여하는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의 개수를 금속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